오늘 다뤄볼 마지막 키워드는 브로맨스와 걸크러쉬입니다. 네,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브로맨스랑 걸크러쉬는 퀴어 베이팅이 아니라 퀴어 지우기인 것 같아요. 퀴어를 지우는 단어. 완전 지우는 단어죠. 완전 지우는 단어죠. 걸크러쉬라는 말도 사실 원래 이제 영어잖아요. 크러쉬라는 말이 누군가한테 마음이 있다. 반하다. 반하다라는 뜻이고, 걸크러쉬는 여자한테. 그래서 레즈비언들이 많이 쓰는 말이었는데 언젠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걸크러쉬가 그냥 약간 센 언니 맞아. 한테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 되어서.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센 언니한테 이제 걸크러쉬를 많이 쓰는데 거기서 완전히 레즈비언의 맥락을 지워버린 거잖아요. 마치 동성이 동성을 그렇게 멋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동경의 범주이다라고서는 너무 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존경과 사랑을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걸크러쉬에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여자가 여자를 정말 좋아한다라는 맥락은 그냥 다 지운 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약간 걸크러쉬 하면 진짜 외국에서는 크리스틴 스튜어트 같이 어떤 레즈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즈 파워를 정말 낭낭하게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한테 쓰는데, 그리고 여자라고 무슨 되게 멋있고 센 언니들만 좋아하는 것도 맞아. 여자의 취향도 되게 넓다고요. 맞아. 귀여운 사람들 좋아하고 맞아. 되게 여러 여자들을 좋아하는데 꼭 무슨 그렇게 세고 멋있어야만 여자들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기존에 이제 설명하지 못했던 어떤 여성들, 뭐 예를 들어 뭐 스포츠를 하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직 종사자라든지 그런 좀 약간 파워가 있다고 여겨지는 역할에 있는 여성들한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크러쉬라고 쓰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정말 황당한 거 뭐 하는지 알아요? 예전에 그 독일 총리 있잖아요, 앙겔라 미르켈. 그 사람한테도 걸크러쉬라고 누가 기사에 썼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론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가 시기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걸크러쉬가 이제 그렇게 쓰이고 있고, 또 브로맨스는 사실 너무 웃긴 게, 이건 진짜 정말 그 K 잉글리시 없잖아요, 외국에 이 용어가. 그냥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나 이거 너무 궁금하긴 하고, 이 사람의 사상도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브로맨스. 동성애는 그냥 동성애예요. 근데 브로맨스는 브라더 로맨스잖아요. 근친 아니에요? 맞죠? 브라더 로맨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용어를 그럼 한국에밖에 없어요? 아니, 외국에 쓰긴 써요? 써. 쓰긴 써. 그 왜 셜록 홈즈 나왔을 때 브로맨스로 퀴어 베이팅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어. 근데 되게 기자들이 퀴어 용어를 되게 잘 안다. 잘 아는데 왜 그렇게 수입은 되게 잘 해오네요? 근데 퀴어라는 말 쓰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퀴어나 성소유자, 뭐 게이, 동성애자라는 말을 쓰기 싫은데 브로맨스라는 말은 왠지 수용이 될 것 같으니까. 로맨스고 브로들 간의 로맨스. 뭔가 뭐 어떻게 좀 표현하면 뭐 우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세계 돌풍 불었을 때 사실 신세계가 그 어쨌든 그 장르 영화로서의 그 어떤 그 작품성을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정재와 황정민을 그렇게 엮으면서 끈적끈적한 그 2차 창작을 하면서 이제 막 특히 일본에서 그게 되게 흥했다고 하더라고요. 흥행도 흥행이지만 어떤 하나의 현상이자 인기몰이를 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남자 둘이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어떻게든 엮여가지고 어떻게든 끈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그 케미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관계여야지 계속 볼 것 같거든요. 우정의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케미라고 했을 때 거기는 이미 거기는 성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랑에 가까운 무언가가 이미 관계 안에 개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죽어도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퀴어 베이팅이라고도 안 하고 뭐 그런 2차 창작이 있는 것도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브로맨스. 진짜 희한한 용어인 것 같아요. 브로맨스. 브로맨스. 브라더끼리 로맨스. 그냥 게이잖아요. 그게 맞는 그런 거 게이잖아, 그러면 그냥. 브라더 로맨스. 남자들끼리의 로맨스.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멜로인데.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동성애란 말은 죽어도 쓰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 장르를 멜로라고 분류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로라고 분류해버리면
게이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딱 그거야. 그들의 관계가 거의 멜로 수준까지 갔는데 다들 아마 이게 멜로 장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멜로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브로맨스라는, 사실 브로맨스도 그런 용어가 원래 아니었는데 수입을 또 해와가지고 약간 못 알아듣겠지라고 하면서 쓰는. 그러니까 멜로가 약간 정말 끈적끈적하다면 로맨스는 그것보단 좀 가벼워 보이니까 그걸 그냥 브라더랑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들긴 해요. 그냥 퀴어 지우개, 동성애라는 말을 죽어도 쓰기 싫어서 그냥 만든 말이다. 왜 그 말이 쓰기 싫을까? 싫으니까. 그냥 싫으니까. 금기시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심보는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냥 쓰기 싫은 거지. 브로맨스, 브라더끼리 로맨스. 그냥 게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클로징으로 이제 또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하지 못했던 질문과 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팝, 아이돌 문화 퀴어합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퀴어하지 않은데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그러니까 퀴어하니까 얘기를 한 거지. 해요. 약간 적극적으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계속 오독을 한다. 계속 오독을 한다. 오독은 아니면 실제로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퀴어하게 계속 해석한다. 누군가 오독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나는. 대쪽 같은 분이시네. 그럼요. 나의 갈 길에 세뇌한다.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두 분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K-팝 아이돌 문화에 퀴어함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안에서 보고 있는 어떤 그 퀴어함들이 그 K-팝 문화 안에 누구도 그것이 확실히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해준 적이 없으니까 저도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이렇게 장르와 한 문화를 둘러싼 어떤 한 공동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서 그와 관련된 말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어냈고 그 말들 안에 그렇게 많은 역사와 사례와 어떤 그 이야기들과 콘텐츠들이 있고 라고 하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는 그 창작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팬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K-팝 퀴어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런 말들이 있을 수도 없고 이 말들을 통해서 그런 많은 문화를 만들어냈을 수도 없고, 아이돌 그룹으로서 어떤 존재하는 이들의 어떤 그 존재 조건이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간에 특히나 이 한국 사회 안에서 퀴어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구나, 이제 그 생각이 확실하게 지금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해석의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창작자한테 우리가 뭐 얼마나 뭘 기대할 수 있나요? 이렇게 쳐들어가서 막 너 엘라이라고 말해. 무지개 흔들어. 흔들어. 사실은 그냥 해석들이 난무하는 게 사실 팬덤이죠. 그랬을 때 나는 왜 이게 이성애로 해석하는 것만이 주류여야 하지? 나 퀴어로 해석하는 거 얘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하면 그냥 퀴어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희가 어쨌든 또 K-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또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다들 팬이잖아요, 사실.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창작자나 아니면 아티스트에게.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살짝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약간 일단은 그 아티스트를 둘러싼 환경들 사실 지금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소수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엘라이 돼줬으면 좋겠다 이거에 앞서서 그 사람들이 좀 자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좀 안전한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저는 정말 엠버의 팬이기도 한데 이제
여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어느 예능에 가든 맞아. 자신이 남자 이상형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환경. 그래서 머리 기를 생각 없냐라는 질문, 왜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엠버의 정체성은 알 수 없지만 그냥 여성스럽지 않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계속 이성애자, 나는 이성애자이며 언제든 머리를 기를 의향이 있고 머리를 자른 것은 정말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를 왜 그렇게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지금 다시 봐도 너무 폭력적인 상황들이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누가 더 엘라이가 되어줘, 뭐 누가 진짜 뭐 퀴어를 지지해줬으면 좋겠어. 그 앞서서 이미 존재하고 있을 혹은 이미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어도 좀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좀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창작자한테 바란다기보다 이 산업 자체에 조금 바라게 되는 면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 같고 팬덤도 변해야 되는 것 같고 맞아. 좀 더 퀴어 친화적으로 그래야지 그런 아티스트나 뭐 기획자나 창작자들이 뭐 당사자인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지지자인 엘라인인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환경이나 위치가 된 사람들은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제는 맞아. 좀 내줬으면 좋겠고 언터쳐버린 사람들. 좀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조금 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내주면 또 변화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만 기다릴 수만 없잖아. 기다리는 것보다 누군가는 조금의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저는 두 분의 바람이 모두 다 들어있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목소리를 일단 내기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비교적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팬덤도 바뀌어야죠. 가수가 사실은 당사자들이 분명히 누군가 있을 텐데 그가 누굴 믿겠어요. 자기 팬덤 말고는. 그러니까. 안전한 지지대는 없잖아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말고는. 기자를 믿겠어요. 뭐 계약 끝나면은 빠이빠이는 회사를 믿겠어요. 근데 그래서 팬덤들도 그러니까 내 아이돌이 퀴어야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호모포빅하거나 맞아. 뭐 트랜스 배제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맞아요. 사람이 무엇이든 언제든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가수들이나 어떤 아이돌들은 이제 막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그런 어떤 식의 내가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사자인데 뭔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위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약간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되나 봐. 이렇게 세월이 점점 가면서 그러니까 그들 마냥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그들도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또 막 어떤 경로로든 이제 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나니까 그냥 드는 생각은 힘이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본인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가 더 이상 아이돌을 안 해도 좋아 난 사실. 하지만 정말 본인이 너무나도 이거를 나 혼자만은 그것을 안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희생시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걸 참을 수 있죠. 저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걸 참아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한 500마디 말을 하고 싶은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안 해도 좋아요. 아이돌 더 이상 무대에서 못 봐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제 뭔가 숙연한 클로징을 그걸 키퍼 무대에 아이돌이 설 날이 있을까요? 우리 이거 그럴까? 콘텐츠는 이번 퀴어 축제는 끝나고 나가는 거죠. 이번 네, 축제는 끝나고 나가는데
그 24회가 아니고 24년도에 누구 한 명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오면 부담스러워할까? 나 싶어가서 안 오나? 뭐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축제에서 부담스러워할까봐? 나 같은- 내가 아이돌인데 내가 어, 가면 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까봐 안 오고. 같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파를. 그래서 안 오는 건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 아이돌 착한 사람 많다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진짜 좀 맞아요. 굳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아니어도 일본도 이제 유명한 셀럽들 축제에 와서 막 무대도 하고 발언도 하고 하는데 너무 멋있지 않나? 한국에서도 좀 이제 봤으면 좋겠다. 너 엘라이라고 말해. 무지개 흔들어. 흔들어.